자,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6.17 부동산 대책이 최근에 발표된 거 알지? 안녕하세요. 맵네 커플의 승화. 혜빈입니다. 오늘은 뭘 준비했죠? 저희가 오늘은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또 한 번 발표가 됐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벌써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요. 21번째. 네. 근데 이상하게 집값이 안 잡혀. 그리고 응. 점점 집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점점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절망감에 빠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진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사람들을 잡기 그쵸, 위해서 그쵸. 하는 대책들인데 네. 그거예요, 진짜. 음. 궁극적인 이번 대책의 목표 자체가 그 투기 수요들을 규제하고 좀 실수요들에게 집을 살 수 있게끔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하자.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대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희가 느낀 건 와, 진짜 이제 실제 살 수 있는 집을, 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 라기보다는 점점 집값은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대출을 못 받게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쵸. 좀 절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쵸. 세상에서 제일 안 오르는 게 월급이죠. 열심히 해야죠. 집값은 진짜 열심히 오르고 있어. 응? 아주 하루하루가 달라져, 집값은.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6.17 부동산 대책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안에서도 저희 같은 젊은 세대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들이 좀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저희에게 좀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및 대전, 청주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네, 원래 투기 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은 좀 이미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서울은 당연히 이미 많이 묶여있는 상태고, 뭐 수도권 지역도 곳곳에 좀 투기가 많았던 곳들, 아니면 집값이 갑자기 오른 곳들, 그런 데는 이미 규제 대상 지역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거의 다 묶어놨어요. 맞아, 이제 네. 수도권을 아예 거의 조정 대상 지역, 네. 투기 과열지구로 네. 바꿨죠. 경기, 인천, 대전, 청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경기, 인천, 대전 등 17개 지역, 저희가 지도를 아래에다 띄워드릴게요. 네, 이런 지역들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2020년 6월 19일, 벌써 지났죠. 네, 19일부터 이미 효력이 발생을 해서 대출이 제한되고 네, 그쵸.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좀 수정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50%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9억 원 초과는 30%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50%로 묶였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거죠. 이제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현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는. 요즘은 뭐 서울뿐 아니라 그냥 수도권에 있는 그냥 평균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현금이 2, 3억 원은 있어야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억 5천으로는? 1억 5천 안 되겠다. 우리 결혼 못해? 야,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LTV가 9억 원 이하는 40%로 하락을 했고,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원 초과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0%예요. 사실 15억 원 정도면 저희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라서 안 와닿긴 하는데, 어쨌든 좀 절망적인 이야기죠. 저희가 말하면서도 좀 한숨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DTI도 40%로 묶였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 근데 뭐 15억 원 이상 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사겠지. 그쵸? 우리가 살로. 그거야말로 진짜 투기 수요를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희는 사실 9억 9억 원도 원 이하 뭐. 저희 아니, 1억 5천 아니, 모으려고 근데-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막 허름하고 조그맣고 해도 집이 막 9억 이러니까 10억. 어디 서로? 희망적으로 아, 생각하자고 맞아. 했잖아요. 긍정적으로. 네, 네. 두 번째 포인트.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소유 요건과 이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 의무화가 됐어요. 이제 들어가 살아야 네, 된다는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를 대출 받는 경우에만 1년 내에 전입 의무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뭐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어느 금액을 받아도 다 6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내가 들어가 살 거 아닌데 집을 사서 차익을 남기고 팔고 이런 거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월급으로 모을 수 없는 돈들을 투자로 버는 거였는데 이제 뭐 부동산 투자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으니까 사실은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하면서 눈을 돌리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부동산이 저희의 좀 어떻게 보면 희망이긴 한데 아직도 뭐 희망이 꺼졌다고 생각하진 않고 맞아요.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맞아요. 그리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6개월 내에 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두 곳을 사게 되면 원래 집이 있었는데 이주택자일 거지. 그곳이 투기과열지구고 새로운 곳 투기과열지구의 집을 또 사면 얘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지 6개월 안에. 그쵸.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정부는 갭투자, 그 법인들의 갭투자 때문에 이 집값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주택 이상이 되면 많은 세금을 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시키려고 이제 강제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갭 투자라는 거는 내가 진짜 살 건 아닌데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거나 대출을 껴서 집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 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전세 대출. 사실 집을 살 수 없으면 신혼부부들은 거의 전세로 들어가고 사실 요즘은 전세도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내면 그 돈이 이제 그냥 훅훅 나가버리는 돈이니까.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 대출 받은 걸로 집을 사는 거죠. 네, 전세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는 전세값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없으니까, 적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오를 만한 지역을 골라서 사는 건데 뭐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투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 수산할 투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올바른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밀어주고 투기 세력은 막을 수 있는 진짜 그런 대책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혼자 자다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3억 원 이상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사실 요즘 다 3억 넘어요. 3억 이하의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요즘. 그치, 외곽으로 가면 있겠지만 뭐 정말 외곽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기에 일자리나 투기 이런 과열지구라고 적어놨어요. 맞아. 일자리나 이런 거는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 지역에 몰려 있으면서 그러면은 출퇴근을 막 1시간, 2시간 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맞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 또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대상에 추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전세 대출 보증 제한.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보증을 제한하는. 아, 사실 나는 이거 적으면서도 보증 제한이 어떤 거지? 좀 의문이었어요. 약간 돌려받을, 원래 전세를 음, 할 때 전세금을 주고 음, 그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음, 걱정을 하잖아. 그래서 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을 원래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싼 집, 9억 원을 넘는 집은 그걸 갖고 있는 보증을 사람한테는 제한한다. 그 전세금에 대한 이제 보증을 제한한다. 절망적이네요, 정말.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말만으로는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뭐 진짜로 같이 살게 되면 그때는 이게 정말 몸소 와닿을 수 있겠죠. 어쨌든 3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보증도 제한되고 뭐 집도 못 사게 하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냥 평생 월세나 전세를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뭘 통계를 내왔냐면 이런 제한적인 대책 안에서 우리 같은 20, 30대 남녀가 결혼해서 집을 사려면 평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우리가 몇 살이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